네, 2부 부동산 썰브라더와의 만남 게스트 2부 초대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짧게 언급 네. 가능할까요? 일단 무주택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주택자는 청약 가능성 없으면 잽싸게 살아. 예. 잽싸게 살아. 잽싸게. 빨리 포기해. 이런 단어 예. 잽싸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잽싸게. 아 지금 좋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좋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면 막 엄청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사는 것보다 나으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예. 예. 심플하시다. 10,000원 가지고도 막 그렇게 뭐 안다라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맞아요. 10,000원 비싸다 그러면 안 사. 10,000원이 뭐야? 몇천 원 비싸도 거기 가지 마. 이러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집이 막 억대로 왔다 갔다 아니 막말로 말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것과 내년에 사면 1,000만 원 차이 난다고 해도 당장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지금 사면 막 어마하게 부자 되는 거 잘못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청약 가능성 없으면 무조건 살아. 예. 지금 상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니니까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1주택자는 당연히 비과세 전략 활용해가지고 더 상급지로 옮겨보는 거 해봐라. 근데 그런 게 안 되거나 뭐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비조정 지역에 주택까지는 지금 1.1% 허용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승산 있는 곳을 하나쯤 더 사보는 거 생각해 볼 만하고 아니면 또 이제 또 열려진 데 있잖아요. 열어놓은 데 있잖아요. 정부가 입주권. 네, 입주권 열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입주권 같은 것도 충분히 사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1주택자고 다주택자는 딱 정확합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되냐 안 되냐 딱 그 선으로 결정해라. 네. 종부세 부담이라는 거는 전혀 안 되는 선이 아니라 요 정도는 내가 내도 괜찮아 하는 선이 있잖아요. 본인마다 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종부세가 무조건 기준이다 이거죠. 종부세가 부담이 안 된다면은 안 되는 선까지는 투자를 해보고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좋은 상가, 상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막 빈 상가들 너무 많아서 요새 빈 상가들 사면 절대 안 되고요. 아, 그러니까 좋은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또 말씀 주셨는데 상가 거래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오피스텔은 또 DSR 규제 적용일 또 얘기 나오면서 대출이 좀 얘기가 많아요. 오피스텔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돈이 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1주택은 갈아타기도 할 수 있지만 돈이 약간 부족하다면 다른 전략, 뭐 비조정 지역이나 뭐 다른 것들 많으니까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1주택자도. 근데 그게 1주택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하나 더 접목시키는 결정이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심적 압박감이 많잖아요. 아, 이거 사면 나 머리 더 아파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한편에는 이 돈에 썩혀? 이거는 매일, 맞아요. 매 시간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김사부님 말씀처럼 네. 이거를 썩힐 바에는 운용하시는 게 맞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전략을 택하셔서 좀 공격적이든 아니면 방어적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난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이게 부동산이 오르는 것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지만 그동안 빛이 못 봤던 부동산들도 있거든요. 서울에도 싼 아파트가 아직도 있고 어디 갇혀 있었어? 빛을 못 봐? 네, 갇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나오질 않아. 이런 역할이시군요. 아니면 대체 나 이분이 무슨 역할이지 생각해서 이런 역할이죠. 괜찮네요. 그런 적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가는 것도 좋고 전 아직도 임대사업자는 적극 활용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진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다세주택도 취득세 임대사업자 쓸 감면 수 혜택 노릴 있으니까. 수 있는. 그렇죠. 신규 분양이면 85% 감면 받을 네. 수 있는 게 그게 또 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갇혀있는 물건들 보면 전세가율이 높아 아직도.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가서 내가 한 4년에서 6년 정도 후면 내가 이 주택에 들인 돈이 영원히 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주임사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한번 받을 수 받을 수 있네요. 있죠. 네. 그래요, 그래요. 그걸 살려놓고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전세가를 놓다고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청사진을 그려봐야죠. 미래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 봐서 이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명이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먼 미래에
들어올 여러 가지 노선들 있잖아요. 뭐 면목선, 동북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선들 있잖아요. 그런 노선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아파트도 싸고 또 일반 주택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금 0원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0원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 요거 재밌을 것 같다. 지금 지방부동산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까 비주제 지역도 얘기했고 이 지방부동산의 전망과 주목할 만한 지역은 어디가 될까? 지금 시점에 대략적으로 지역만 얘기하자면은 비조정 일단 좋아 보이고요. 조정은 지금 뭐 하기가 이게 약간 투자하기 개념보다는 이제 실거주 그쪽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개념으로 그렇게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투자라든지 이제 좀 하나 정도 더 이게 하여간 그런 분들이라면은 제가 볼 때 춘천, 원주, 거제, 마산 이 정도 봅니다. 네. 마산 춘원 거마. 바로 또 그렇게 네? 이런 역할이 계속 이런 역할. 네, 계속 이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이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좋은 지역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지역들의 뭐 특징이요? 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하여간 많이 안 올랐다. 네, 많이 안 올랐다는 게 이제 이유고 다른 지방 부동산들 많이 오를 때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대구고 네, 물론 이제 거긴 조정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뭐 비조정이랑도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뭐 포항이라든지 예, 이런 데들도 포항도 이제 비조정 조정 나눠 있긴 하지만은 네.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안 올랐다. 이게 이제 시작이 아직 좀 더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역시 물량이에요. 지방은 물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물량 일단 당분간 없어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물량, 유효 물량보다 이제 적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조건이 다 갖춰졌잖아요. 예, 이제 오르기지도 별로 않은 데다가 네. 이제 물량까지 없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전망이 꽤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전망이 그런 괜찮다. 상황이죠. 예, 그런 데들이 이제 뭐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있지만 예를 들어 거제 같은 데는 이제 뭐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데인데 조선업의 미래까지도 밝은 상황이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이제 뭐라고 할까 예측이 너무 가능한 상황. 왜냐하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거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입주 물량, 공급량하고 체크가 됐을 때 하다. 자, 이 지역 중에서도 지금 전세가를 높은 지역들이 꽤 있네요. 예, 그래서 투자할 때 조금 가볍게 임장도 다니시고 하면서 접근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 딱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나 웬 지방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버린 시장에선 사실 덜 오른 것도 호재거든. 그래서 맞아. 지금 말씀하신 거 수급이 좀 그러니까 공급이 부담이 좀 적은 곳이면서 입주 물량 자체가 그러면서 좀 덜 오른 곳들을 꼽아 주셨으니까 벌써 지금 채팅창에 춘원 거마가 돌고 있어요. 네. 그걸 살짝 다리 얹어가지고 살짝 그냥 가져가실 것 같은데 자기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원래 지방에 큰 거부감을 안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지역을 안 가립니다. 저는. 아니, 마치 본인 것처럼 이렇게 슬쩍 살짝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지긴 뭐 이쪽만 저는 유명해지고 춘원 마고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호황, 그러니까 2004년부터시면은 이제 부동산이 또 상승기와 또 하락기가 한 사이클 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고르다 겪으셨는데, 예, 투자자로서 볼 때 불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남겼네요. 아주 좋은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불황에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하면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만 많이 하지 않으면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황이라는 건 뭡니까? 거래 안 되고 매가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매가 안 올라가면 끝이 아니고 매가 안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네. 예, 전세가 올라간다는 건 돈 나오는 거잖아요. 예, 돈이 나오면은 그리고 또 그거 모으면 돼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이제 경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경매하는 사람들 엄청 제가 말려요, 사실. 뭐 이건 이제 반대 의견도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경매한다는 건 너무 가성비 떨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가성비 떨어진다는 거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아니 내가 이걸 뭐 물건 경매 검색해가지고 이거 했다고 해서 낙찰 받냐고요. 치열한 경쟁률 거쳐야 되고 이게 위험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좋은 물건들이 경매로 막 쏟아진다고요. 그리고 또 경쟁도 없어 심지어는. 예, 그러니 얼마나 명도도 쉬워 또. 예, 명도도 뭐 아유 제발 그러지 않아도 경매로 팔려고 그랬어요. 뭐 심지어 경매 낙찰받기 기다렸어요. 빨리 저 빨리 나갈게. 이사비는 빨리 주세요. 오히려 이래요 사실. 너무 경매하기 좋은 세상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적극적인 얘기고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에서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매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안 팔으면 그만인 거고 전세금 오르거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월세로 돌리거나 이러면 뭐 수익 나오는 건데 뭐 걱정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때는 이제 아이가 다만 매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기대만 안 하면 돼요. 조금. 네, 그러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보통 우리 경매 배우면 경매를 꼭 써먹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타이밍에 다 보내버리잖아요. 경매를 배웠으면 매매랑 경매를 적절하게 둘 다 활용하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불황에 오면 그쵸. 더 활용하기가 그쵸. 좋은 더 때가 이제 좋다.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여태까지 계속 호황이었잖아요. 호황인데 그런 때 막 경매하려고 하는 거는 네. 비효율적이다. 경매가 이제 뭐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거고 그런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아주 효율적인 때가 온다 이런 얘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죠. 경기 나빠지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네. 나 이제 경매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 좋든 나쁘든 계속적인 전략이 이어지는 그런 쪽으로 경매를 활용하는 정도가 좋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제 실시간 댓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요. 한번 자, 이 얘기는 정말 이게 오늘 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김미희님, 우리나라가 이제 겪고 있는 건, 이건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닫게 돼서 집값도 크게 하락한다는데, 이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가능성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거는 일단은 뭐 몇 가지 얘기해 드릴 게 많이 있긴 한데요. 일단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없을 수는 없겠죠. 있겠지만 매우 희박하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전 세계의 합의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어떤 역사적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합의를 했어요. 디플레이션은 가지 말자.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조금 조종하는 형태로 해야지 디플레이션은 절대 가지 말자라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자꾸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비교할 거면 왜 일본만 가까우니까 일본 비교하겠죠. 근데 일본보다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다 미국 뭐 영국 이런데 유럽 다 독일 다 집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좋은 데들은 싱가포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이제 좀 더 많은 가능성이라는 거죠. 일본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나라도 염려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확률은 그런 쪽보다는 선진국들의 케이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선진국의 케이스는 뭐냐? 결국은 좋은 부동산 쪽의 것들은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야? 네, 이렇게 지금 인구 감소, 고령화, 디플레이션. 네. 인플레가 오고 가면 디플레가 올 수도 있죠. 네. 네, 다만 나는 그 디플레를 걱정하신 분에게 여쭙고 싶은 말은 디플레를 걱정하시기 전에 인플레에 대한 대비가 본인께서 세팅이 되어 계시냐. 이게 인플레가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면은 금방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먹던 커피가 있는데 이거를 엎지르면 쏟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유동성 사태인데 이걸 다시 컵에 세우고 다시 주워 담는 게 금리 인상 테이퍼링인데 쏟는 것은 한순간이고 주워 담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마치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인플레 싹 끝나고 이제 뭐 디플레로 넘어갈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2022년도 시장도 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시고. 그거부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의 그 정말 무서운 장이 앞으로도 돈이 풀린 게 주워 담아지진 않으니까. 올해도 결국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시기고, 뭐 내년도 당연히 그런 시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거기가 저 급한 거지 디플레이션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건 나쁜 측면이긴 한데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더 유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정치권이랑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표를 얻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또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돈을 많이 정치권에서 많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방법이라는 거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지 거기서 세수를 더 확보할 수가 있고 세수 확보라는 건 결국 하여간 국가적인 권력을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이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뭐 잘한다고 해서 뭐 계속 정권 잡는 거 아니고 하기 때문에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쪽으로 자꾸 이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상식적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정책이 모순적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셨군요. 아니에요. 그렇게 또 나를 또 이렇게 밟고 있으려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섭게 갑자기 초조해지시는데 이거 빨리 치시는데. 모순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죠. 모든 통치권자는 아무래도. 맨날 뭐 자기 임기하에 이 유동성 파티를 원합니다.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오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전 세계가 이미 양적 완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풀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댓글을 우리 사부님 하나 또 직접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골라줘요. 마곡이 많이 올랐잖아요. 마곡. 마곡의 그러니까 추가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여기 그 질문. 이제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한번 한 얘기를 좀 듣고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될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판교의 영향력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판교가 좋은지는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근데 판교가 좋아지면 판교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교의 영향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은 굉장히 멀게 느껴졌지만 판교가 커지면 판교랑은 가깝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들을 눈여겨봐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거랑 비슷한 데가 서울에서 이제 마곡. 근데 마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거다. 그렇게 되면 마곡에 접근하기 좋은 데들 있잖아요. 뭐 당장 지도 보면 뭐 화곡동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저 서쪽으로는 김포라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서울이니까 뭐 거기는 이미 비싸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싼 쪽으로 그런 데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마곡의 영향이 커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은 마곡은 인싸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 예. 지역이 아싸와 인싸가 있다면 마곡은 인싸다. 아, 예. 아니, 난 또 저를 밟고 일어서는 긴장하고 뭘 밟고 일어나려고 설마 이러면서 째려봤는데, 네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뭐 마곡을 가보면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거기 고도 제한 때문에. 다 풀리지 않을까요 나중에? 글쎄요, 풀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미 도시계획에 한번 끝나면 더 이상 이게 만들어지기가 아니, 마곡만이 아니라 강서구 분들이 오랫동안 수원 맞아요. 사업이 그쵸. 또 고도제한을 풀어다오고 네. 참 오랜 세월 그렇게 외쳐오셨으니까. 저는 그보다 그게 도시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대규모 이렇게 서울 안에 대규모 마지막 택지였잖아요. 근데 그 개발이 결국 이 정도 층수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기 대로를 가면 방아들 넓잖아요. 하면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 그 많은 업무들이 지금 들어오는데도 대비해서 아파트도 부족하고 그 아파트마저도 약간 좀 그러한 뭐 브랜드가 아니라 약간 다 이제 SH 아파트들이라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어쨌든 마곡 가서 보잖아요. 그럼 많이 비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지는 다 저기 돼 있지만은 아직도 뭐 건설 중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많고. 완전한 모습을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아직 남아있죠. 왜냐면은 거기 가운데 마곡에 이번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르웨스트 같은 경우나 그 부지가 이제 롯데 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100층짜리 짓는 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은 100층 못 짓고 그거를 층수에 제한 맞춰서 지금 이미 분양까지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스트리트가 밑에 생기거든요. 지하로.
그게 이제 건물 3동이 들어서는데 거기가 좀 이제 기대할 만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상업시설로 거기로 그 주변은 몰리게 될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고급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고 상당수가 다 이제 롯데가 주관하는 이 직영 상가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럼 주변 봤어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상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이어지니까 스트리트가 굉장히 길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다 들어오겠죠. 근데 그 대기업과의 그 중소 그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개인분들. 들어오면서 시너지가 좀 일어나게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때 가보면은 뭐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상가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금방 다 분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롯데가 거기서 직영으로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구나. 시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앵커 테너트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그 마곡지구의 그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밝고 거의 뭐 판교까지 들으시면서 판교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 영향받을 수 있는 아직 저렴한 아파트가 모여있는 데가 딱 떠오르는 데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김포. 김포도 또 5호선 그 연장도 요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고 뭐 GTX D 노선 근데 대구. 판교 동판교를 능가할 거다. 마곡이? 판교를 능가한다. 지금 마곡을 끌어안고 판교를 내치는 이런 저는 아니고요. 김사부님입니다. 능가할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살짝 위험해서 나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데. 누구만 앞에 나타나면 공격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도 다 좋죠. 다 좋은 것이고. 다 좋죠. 사업 기반이 다르잖아요. 사업 기반이 다르니까. 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이제 2도시의 미래는 밝다. 이 얘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썰브라더 초대썰 김사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해도 돼. 네네.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네. 아니 뭐 당연히 뭐 재밌었고요. 네. 두 분이 또 뭐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편하게 해주셔서 네. 재밌기는 했는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네.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편하게 해주셔서 좋고 뭐 또 이제 여러 뭐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많은 정보를 오늘 주셔가지고 저도 시간이 소감 한마디 나왔어. 하고 싶은데, 저도 소감. 말씀하세요. 역대 우리 역대급 네. 그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와주셨는데 네. 최고다. 그러면 다른 게스트분들한테 말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요? 김사부님이 최고였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이 순간 최고다. 단서를 달아. 오늘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네. 좋습니다. 오늘만 살아요 원래. 부동산도 투자도 오늘만 살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덕분에 굉장히 즐거웠고요. 지금까지 우리 썰브러더 놀라무동산 그리고 부자병법 박병찬. 그리고 오늘 게스트 부동산 김사부였습니다. 김사부입니다. 그리고 김사부님이 그 책 지금 있는 거 최신판이 뭐죠? 최근 자기 코로나.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이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이유가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들으면서 유튜브도 얘기해. 유튜브도 채널이 있어요. 채널 이미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김사부 TV라고 김사부 TV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도 많이 부동산 오셔서, 김사부 TV. 부동산 김사부 TV라고 김사부 TV만 해도 다 검색하면 들어갈 걸요. 될 것 같아요. 나도 저는 그러면 거기 사범으로 바꾸겠습니다. 박사범이요? 오늘만 바꾸려고 그러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다음 주에도 우리 핫한 부동산 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